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드디어 최종 문제풀이 지금 진행해 볼 텐데요. 5일차 기출 테스트 문제 16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현대하고 통합 주제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첫 번째 총선거면은 1948년 5월 12일에 있었던 총선거겠죠. 이걸 통해서 나중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요 날짜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맞는 거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았죠.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했던 건 정말 좌우합작운동이죠.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던 시기니까 총선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기, 지우기.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4.19 얘기니까 이 총선거랑 관련이 없고 훨씬 뒤쪽에 나오는 얘기죠. 이것도 관련이 없네요.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립니다. 하나밖에 안 남죠. 디귿, 리을이 맞는지를 보면 될 텐데 총선거를 하고 나서 제주도 지역에는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왜 남한 쪽만 이걸 하느냐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거가 결국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주도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3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죠. 이걸로 재헌국회를 형성을 해서 재헌헌법 같은 거 하고 대통령 어떻게 뽑을지 결정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총선거로. 요거 맞는 내용이니까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열흘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죠. 우리도 삐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북한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도 뿌리고 전세가 역전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진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섞어서 남북한이 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런 전단지를 속어로 삐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뒷면에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을 해서 적의 보급선을 끊었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내자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를 국군이 보면은 힘을 얻을 것이고 북한군이 보면은 이제 우리 다 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하는 전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을 수복한 직후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있었던 사실 맞게 말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이거는 이후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있는 거니까 맞지 않네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1번, 2번 지울게요.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됐어요. 요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이번엔 우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넘어와요. 중공군이 넘어와서 우리도 대대적으로 또 철수를 하게 되면서 저기 북쪽의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하죠. 이건 뒤에 일어난 일이 맞아요. 그럼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됐어요. 이것도 맞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올라가서 흥남철수하고 145태하고 또 내려와서 만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소모전을 반복하다가 정전협상하는 거니까 뒤에 나온 얘기 맞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얘기고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 다부동이면 상당히 아래쪽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인천 상륙작전 이전까지는 계속 쭉쭉 쫓겨 내려가잖아요. 쭉쭉 내려가서 그 낙동강 라인을 방어하려고 그쪽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부동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공사할 때마다 백골이 나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여기 뺏기면 이제 끝이야. 진짜 우리 국토에서 요만큼 남겨놨을 때 그때 이제 유엔군 들어오고 이 인천 상륙작전 뒤에서 진행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는 이거의 이전에 벌어지는 일로 볼 수가 있겠죠. 3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밑줄근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차 개정 배경인데요. 1954년에 실시된 의원 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54년이면 이거 이승만 때잖아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국회 표결에서 제적 의원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이 선언되었다. 이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부결인데 그러나 이틀 뒤에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서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해서 개헌안을 가결하고 선포하였다. 4.4.5입이 뭔지 아시나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누가 사람의 머릿수에 반올림을 하나요? 4, 5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게 135명이니까 이 5라는 거지. 반올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135명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 더 많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부결 아니야.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막 해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개헌안이 뭐냐?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거니까 뭔가 장기 집권을 막는 조항이 있었겠죠. 뭐 여러 번 대통령 하면 안 된다든지 당연히 우리도 처음에 정권을 수립할 때는 중임하면 안 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 조항이 없어져야겠죠. 그거 하려고 개헌안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뭐가 됐느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의 어떤 그 밑작업에 해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결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신헌법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 지금 헌법이에요. 현행이에요. 이거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때 하는 거죠. 이것도 한참 뒤네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건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체제 얘기죠. 아니고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건 처음에 재헌국회에서 대통령 이렇게 뽑겠다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개헌 당시에 대통령의 하나요.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요게 그거예요. 4.4.5입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 헌법을 고칠 당시의 대통령의 하나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승만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몇 번이고 대통령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본인의 한정에서만. 이게 4.4.5입을 통해서 쟁취했었던 결과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4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경무대 앞이라고 그러고 수송초등학교, 종로구, 서울, 마로니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로 보면은 요 서울 일대에다가 지금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무대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했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지금 발포를 했고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여기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학생들이 있어요. 가장 어린 희생자가 뭐 10살, 11살이라고 하는데 4.19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발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대학생들과 교수단위 시위에 나오는 이거는 4.19입니다. 4.19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러면 4.19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됐죠.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장면 내각에 출범을 하죠. 유신체제 붕괴되는 거는 한참 뒤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뒤의 일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것도 박정희 정권, 신군부의 비상계엄 이거는 신군부라고 하는 건 전두환이잖아요. 전두환의 12.12 사태 이후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거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 얘기죠. 전두환 시기로 넘어가는 1번 답 찾아주시면 되고 자, 5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 YH 여성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폐업에 항의를 하며 블라블라블라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그래서 이때 남아있었던 머리띠와 신발들이다. 지금 YH 무역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시기쯤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는 김영삼 때죠? 아니네요.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된 거는 맞죠.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독재를 진행을 한 거니까 개성공단에서 의료 생산이 시작이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로 넘어가고요.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로 넘어가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다. 이거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자, 2번으로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 밑줄근 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양심선언문. 이거 무슨 대학생이 발표한 건데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유신헌법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악을 고발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 민족을 끝까지 못 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존엄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모 대학생의 양심 선언문입니다. 이 학생도 나중에 크게 다치게 되고 결국에 사망하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유신헌법이라는 글자에서 우리는 박정희를 연상시키면 되겠고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YH 무역 사건 있었죠. 말미에. 요거는 맞는 얘기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유신헌법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거든요. 장준하를 필두로 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 개헌 청원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0 국민대회.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아니고 전두환 정권 때죠. 87년도니까 3번이고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 이 김영삼이죠. YH 무역 사건이랑 연결돼 있어요. 요거 2개 박정희 맞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혼자 전두환 시기로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쭉 보니까 여기 계엄 당국과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묵살하면 물론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 사망자, 무차별 사격 등등등. 이거 5.18이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가 나오는 거는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죠.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이 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마 민주항쟁.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의 특징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총격을 받았다. 4.19 얘기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거는 1번과 같은 시기죠.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네,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 정부의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고 당시 정부가 언론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다. 이거 동명의 요 시기에 19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동명의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됐었죠. 단순 쇼크사라고 하는 건 뭐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었다는 건데 실제로는 물고문으로 죽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뭐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억 하고 깜짝 놀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사건이 가능했던 건 언론의 보도 지침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두환 시기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 텐데 야당 총재가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 김영삼 의원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YH 무역 사건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아니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때 이루어지죠.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행 체제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박정희 때 얘기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된 거는 이승만 때 일입니다.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기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9번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왜냐면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체결을 안 했었잖아요. 국방외교를 전혀 안 했었는데 요 정부 시기부터 요거를 슬슬 시행을 해요. 요거는 노태우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두환 정부가 종료되면서 종식되면서 드디어 직선제를 획득을 하고 노태우는 군정에 대한 그런 걸 지우기 위해서 좀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북방 외교를 시작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였다. 요게 노태우 때 했었던 일입니다. 나머지 거가 노태우 거가 아니면 되겠죠? 이거는 이 합의서를 채택을 해서 통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을 좀 했던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앞선 시기에 좀 하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킨 거는 김대중이 하는 거고, 요거는 박정희 때 하는 거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는 거는 전두환 때 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 하는 거고, 이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딴 데로 돌리려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죠.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했다.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걸 착공해가지고 뭔가를 생산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연결되는 부분. 자, 그러면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은 1번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이거 김영삼 대통령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하는 거 박정희 때 하는 거죠. 박정희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도 박정희 때 하는 거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요러면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IMF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김영삼 정부는 3번이 맞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얘기.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되는 거는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초반의 일입니다.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11번 가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쭉쭉쭉 보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이 사람 김대중이네요. 김대중. 저희 모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연관 검색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통일정책에 관련된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기본합의서에 서명하는 거는 이거 이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거, 이거 두 개 다 노태우 때 하는 거죠. 유엔에도 동시 가입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거는 박정희 때고요. 박정희.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면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요거 발표하는 거죠. 채택하면서. 4번이 맞는 답이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로 실현하는 거는 전두환 때 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진작부터 사실은 여기 이미지가 너무 실제 인물이랑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개성공단 방문하고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개성공단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미 뭔가 공단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실제 뭔가 수익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는 액션을 취한 거는 노태우 때 하는 겁니다. 이건 노태우 때고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77 선언 발표하는 것도 노태우 때 하는 거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산가족 최초 나오는 거는 전두환 때 하는 거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실천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 박정희.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하는 노력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2번에 5번. 자, 13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1905년 유카탄 반도로 개양 노동 이민자들을 수송했었던 일포드호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노동자를 실어서 어디로 가냐면 한국인들이 한 달이나 넘게 걸려서 에네켄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니깽이라고도 했어요. 1905년에 뭔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실려가가지고 노동자가 되는 건데, 에네켄 농장이라고 하는 게 그 선인장의 일종이에요. 에네켄이 되게 힘든 곳에 들어갔는데, 요 에네켄 농장에 있었던 곳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자,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 관련된 내용인데, 멕시코에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 이거 연해줍니다. 러시아 쪽에 연해주고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정말 놀랍게도 멕시코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이근영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숙무학교를 설립을 했었고요. 북로군정서가 조직이 되어서 무장투쟁을 실시하는 거 북간도. 주권제민을 천명한 대동 단결 선언서가 작성이 된 곳은 중국의 상해입니다. 상해.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 발표하는 거 도쿄죠. 도쿄.
이거에 촉발돼가지고 3.1운동이 연결돼서 일어나게 되고, 자, 멕시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용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고창전투와 후삼국의 통일 과정,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건데 여기랑 연결돼서 도산서원이 나온대요. 여기 안동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안동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안동.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파악한다. 통일신라의 김헌창의 난이라고 있었죠? 웅천주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공주예요. 공주. 이건 공주고, 강주룡이 고공시위를 전개한 장소는 이 노동시위 중에 하나인데 을밀대라고, 이거는 평양이죠. 평양이었어요. 공민왕이 홍건적의 친일 때 피란한 지역을 찾아본다. 이건 좀 희귀한 케이스기는 한데 공민왕이 홍건종의 침입 때 피난을 내려왔었던 장소가 안동이에요. 요거 안동으로 여기에서 정리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 신립장군이 조선시대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임진왜란 때 초반에 우리나라 배꼽에 해당하는 지역에다가 선조가 보낸단 말이에요. 막으라고.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 탕금대잖아요. 탕금대에서 막았지만 못 막아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을 해서 봉기한 곳을 조사한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도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안동보다는 좌측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안동이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 앞쪽에 보면은 도산서원이나 봉정사 극락전이하고 문화유산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고창이라고 하는 것도 안동을 옛날에 말하던 지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민왕의 홍건적 피난지 같은 걸로 안동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주 향약을 시행해서 향촌사회에 향촌교화에 힘썼던 이 인물 동호문답, 병목요결, 이 책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율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주 향약도 하나로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율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서 기축봉사를 올린 거는 송시열이고요. 송시열.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고자 건의하였다. 이거 김육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수를 하였다. 이거 박지원. 지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납을 지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김장생이라고 있어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악 지별을 집필하였다. 이게 율곡이 하는 거죠. 이황이 비슷한 거 하나 만들잖아요. 이황이 쓴 건 뭐예요? 이황이 쓴 거는 성학 10도죠. 그림으로. 왜냐면 이황이 요거 만들었을 때에는 선조가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여가지고 조금 어릴 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이가 요거를 만들 때에는 조금 나이가 든 상태. 그래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요 책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임금을 공부시키는 책인 거죠. 이게 안 헤어지면은 이를 두고 그냥 이거를 넣어가지고 집요한 이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두 개를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별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5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국광복군 창설의 주역. 이것도 딱 요 사진만 나오긴 해요. 주요 활동을 보니까 한국독립당 나오고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요. 언급은 안 되지만 여기 밑에 있었던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요 사람 대전자령 전투에도 나오는 요 사람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자, 지청천 장군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는 거는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나석주가 하는 거죠. 나석주 의사가 하는 거고,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는 박상진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게 지청천 장군의 업적이랑 연결돼요. 대한국민회군과 연합을 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건 홍범도 장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홍범도?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이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는 겁니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청천의 활동으로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16문제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단체하고 인물과 지역의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아마 우리 이론서에 이거 말고도 여러 분야에 정리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어느 파트의 문제를 제일 많이 틀리는지를 보시고 그걸로 이론 정리를 거꾸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조금밖에 없을 때에는 그게 더 나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출 테스트 지금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5일 안에 이거를 다 구겨서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다면 많이 틀리는 부분의 것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은 이론을 생략하더라도 문제를 풀으면서 이론 정리를 거꾸로 해 나가셔도 되니까 문제풀이 같은 건 한번 확인하시면서 꼭 정리해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점수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